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당선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평택시 의회와 시정에 새로운 얼굴들이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당선된 분들을 모시고 선거 기간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평택시의회 다선거구에 당선된 이병배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은 어떠신지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소중한 선택을 해주신 저희 세교동, 숭탄동, 통북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나름대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게을렀으면 운동화끈 다시 바로 잡아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시의원으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당선 소감이신데 기쁨의 소감보다는 이제 죄스럽다,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설 8대 평택시의회 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평택시의회에 새 얼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원님 이제 재선이신데 초선 의원들과 함께 일정을 해 나가실 때 선배로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등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연인 신분에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초선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 경험이나 그 사회적 경험을 봤을 때 결코 저희 재선 의원들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의정을 활동을 한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7대 의회에서 굉장히 매력남이라고 소문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주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시게 된 의원님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이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불편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공공의 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직에 계신 분들의 그 논리에 함몰됐을 경우에는 시의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비판 의식을 갖고 공직자분들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비판 의식을 갖고 견제와 감시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으로 의정을 활동을 펼쳐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분에 넘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절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 그것이 제가 무슨 그렇게 과찬을 들을 정도의 이렇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선거 기간 동안 지방선거가 이슈도 잘 안 되고 또 일정상으로 좀 빡빡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걸로 예상되는데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힘드셨던 일은 어떤 점이셨습니까? 예, 지난번 6대 선거 때는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지만은 이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우리 당을 거부하신 분은 별로 겪어보질 않았는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면전에다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을 상당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뭐를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시민들로부터 저런 외면을 당하고 모멸을 당해야 되는 건지를 참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돼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지금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저희 당이 이제 참패한 걸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있으셨습니까? 그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보수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시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실 때 그나마 그래도 조금 힘이 됐었던 겁니다. 사실입니다. 너무나 그 민심이 위반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나 지역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해라 그런 격려를 주셨을 때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좀 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혹시 의원님이 당선될 거라는 느낌은 혹시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선거 결과 전례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구도상 제 당락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2명 뽑는데 3명의 출마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기존의 전례를 봤을 때 당락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지 이제 워낙 집권당하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에 당 지지도가 2.5배 내지 3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득표율을 줄일 수 있는가가 제 솔직한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전략을 짜서 최선을 좀 다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참패 수준에 이르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당락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큰 심적 부담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득표수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심이 돌았을 때까지 과연 우리 당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 민심이 이렇게 위반되도록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의원님께서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인 세교동에는 그나마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주택 아파트 값이 하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우리 평택의 세느강이라고 그러죠. 통복촌이 이제 잘 관리가 돼 있어가지고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통복촌의 수질이 상당히 지금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 하수가 지금 통복촌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정화가 안 된 상황에서 통복촌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원곡 쪽, 저희 경계 밖이죠. 원곡 쪽에 있는 축산 분유가 통복촌을 통해 상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런 축산 폐기물이 우리 통복촌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지 통복촌 수준을 개선을 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통복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 세계동에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지금 큰 아주 화두입니다. 그 주차장이 이제 없어가지고서 상가가 지금 다 이제 거의 몰락 아사 직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가 30년 전에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이전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를 신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하 주차장, 지상 아니면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은 일거양득의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주민센터 신축 공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꾸 세계동 쪽 말씀만 드려 죄송한데 제 그 평택 산단에 세교동 그 아파트 주변에 이제 그 유해 냄새를 발산하는 공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최우선적으로 유해 환경 배출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다가 지금 그 공단을 빼놓고 나머지 주변이 다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주로 변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지역구에만 9개 민간개발사업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핵심의 가운데에 지금 공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다가 이제 도일천 쉽게 송탄동 쪽에 이제 브랜시티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이 이제 다 수용이 돼서 이제 공단이 들었을 것이고 주거 지역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도일천을 아마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생활 환경이 참 그 지금 통복천 제2의 그 세느강을 제2의 도일천 세느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약에 집어넣습니다. 예,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하지 못한 말씀이나 공약이나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고 계실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저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로 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재선하시고 지금 처음 한번 만나 뵀는데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자를 만나다 평택시의회 다선거구에 당선되신 이병배 의원님 만나 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